중국의 GDP 통계가 과연 어느 정도나 부풀려져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가 0.2%고 기업 물가가 마이너스 2.2%인데 어떻게 GDP 디플레이터가 5.2%나 되냐라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부동산 개발 투자가 마이너스 10%대인데 기업의 설비 투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 고정자산 투자가 중국의 성장률을 3.2%나 끌어올렸느냐라는 거예요. 이 고정자산 투자를 기업의 설비 투자를 굉장히 부풀렸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국영 기업들 권력과 이렇게 밀착해서. 근데 중국의 GDP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요 취업자들이 만들어내죠. 취업자들이 지금 3천만 명이나 줄었어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 전국의 실질 성장률이 3%마 정도다라는 게 이제 뭐 대체적인 추정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연구소가 이제 추정을 해낸 거죠. 어디 가서도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분석 자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영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전편 동영상에서 이번 편에서는 중국의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중국의 GDP 통계가 과연 어느 정도나 부풀려져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첫 번째는 이제 GDP 디플레이트하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기업 도매 물가 지수, 기업 물가 지수 로부터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고정자산 투자. 세 번째는 이제 취업률과 실질 성장률 간의 괴리를 이제 분석을 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중국의 GDP 규모인데요. 하늘색 선은 명목 GDP고 진한 건색은 실질 GDP를 나타냅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 GDP 디플레이터를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실질 GDP하고 명목 GDP를 통해서 이제 이 GDP 디플레이터를 추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요 명목 GDP하고 실질 GDP로서 이제 GDP 성장률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GDP 명목을 실질로 할인하는 이른바 중국 경제 전체 GDP의 물가 상승률이죠.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가 상승률이냐? 소비 지출에 관련된 소비자 물가 지수, 기업 투자 물가 지수, 수출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 이게 이제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몽땅 그린 것이 이제 GDP 디플레이터죠. 그럼 이제 이 명목 GDP를 하고 실질 GDP로부터 중국의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추정을 해보면 2024년에 전년 대비 조위안이 아니고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5.2% 상승한 걸로 나타났어요. 5.2% 상승했어요. 이제 전년 대비 5.2% 디플레이터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 0.2%예요. 그 다음에 기업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2.2%예요. 그러면 중국의 GDP를 이렇게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지출별로 살펴보면은 최종 소비 지출이 팬데믹 이후에 한 50% 전후. 그러니까 최종 소비 지출은 민간 소비하고 정부 소비 두 가지 있죠. 정부 지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 소비 지출이죠. 두 개 합쳐놓은 게 예전에는 한 60%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50% 떨어졌다가 이제 2024년에 다시 60%로 올라온 뭐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50%에서 6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총 자본 형성은 예전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2015년 이후에는 툭 떨어져가지고 40% 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는 계속 떨어지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투자가 위축되니까 그만큼 이제 총 자본 형성이 이렇게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최근에는 30% 선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본 형성 비중은 40%.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뭐 60%하고 뭐 한 30%니까 90% 가까이 되나요?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하고 수입을 뺀 순수출을 계산하면은 비중이 한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 기업 물가, 수출입 물가를 다 합산한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수출 물가하고 수입 물가가 폭등을 했다고 한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뭐 조금 묻도는 정도밖에 안 돼요. 소비자 물가하고 기업 물가가 이 80% 이상을 차지해요. GDP 물가에.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가 0.2%고 기업 물가가 마이너스 2.2%인데 어떻게 GDP 디플레이터가 5.2%나 되냐라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소비자 물가하고 기업 물가를 합친 것을 합쳐가지고 뭐 마이너스 2% 정도다라고 하면 현재 중국의 GDP 성장률이 5%인데 그 5%를 마이너스 2%를 빼도 3%죠. GDP 성장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이게 상승률, 이게 GDP 디플레이터가 지금 이제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GDP 디플레이터가 지나치게 지금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나 기업 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GDP 디플레이터가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명목 GDP 통계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명목 GDP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도 이렇게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 GDP 통계가 부풀려 있다라는 근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GDP 통계가 부풀려져 있다라고 예전에도 뭐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하여튼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이 많이 잡아줘봐야 2% 3% 정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디플레이터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정자산 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고정자산 투자는 이제 해외 전문기관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외신들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자주 언급한 부분인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은 중국이 5%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총 자본 형성이 1.3%를 차지해요. 총 자본 형성은 고정자산 투자하고 재고 투자를 합친 것이 이제 총 자본 형성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고정자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고정자산 투자는 기업의 설비 투자 하나 연구개발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개발 투자가 있죠.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런 각종 인프라 투자라든지 SOC 관련한 아니면은 주택 투자라든지 상업용 오피스 투자라든지 이런 온갖 부동산 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합친 게 그게 이제 고정자산 개발 투자예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 선이 이제 고정자산 투자예요. 고정자산 투자가 성장률 기여도가 3.2%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나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합쳐놓은 건데 그러면 이 고정자산 투자 안에는 이 부동산 개발 투자가 들어있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GDP 5% 성장을 했는데 그중에 고정자산 투자가 3.2%나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중에 부동산 개발 투자만 따로 빼놓고 보면은 부동산 투자 개발은 2022년 이제 그 헝다 사태로 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툭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10.6%예요. 지금 3년간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10%대예요. 부동산 개발 투자가. 그러면 부동산 개발 투자가 마이너스 10%대인데 기업의 설비 투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 고정자산 투자가 중국의 성장률을 3.2%나 끌어올렸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도 적어도 기업의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로 13%, 14%에 달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의 설비 투자하고 이 부동산 개발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기업의 이제 설비 투자하고 부동산 개발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기업의 설비 투자하고 이제 부동산 개발 투자를 비교를 해보면 고정자산 투자가 50조 위안을 넘어요. 근데 부동산 개발 투자는 이렇게 쭉 늘었다가 이제 거품 꺼지면서 지금 10조 위안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40조 위안이 기업의 설비 투자라는 말이죠. 연구개발 투자나 10조 위안이 이제 부동산 개발 투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10조 위안이 지금 이제 부동산 개발 투자인데 전년 대비 10% 줄었다라는 거죠.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설비 투자는 이게 40조 위안의 설비 투자는 굉장히 이렇게 전년 대비로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중국 경제가 어땠습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진 이제 2022년 이후로 내수 침체를 겪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과잉 설비 투자 해가지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막 헐값으로 막 떨이 판매를 한다든지 중국 내수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그 설비 투자가 폭발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난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설비 투자가 4고 부동산 개발이 이제 1이니까 1하고 4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가중 평균을 하면은 총 자본 그 형성이 1.3%가 된다 하는 건데 1.3%가 되려면은 고정자산 투자가 3.2%인데 재고가 지금 얼마나 지금 줄어야 됩니까? 재고가. 총 자본 형성은 고정자산 투자하고 재고자산을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고정자산 투자니 50조나 되는데 재고가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고가 이렇게 많아봐야 몇 조? 그 정도 되겠죠. 계속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재고가 마이너스가 돼야 어마무시한 마이너스가 되어야 그 재고자산 마이너스하고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3.2%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체 총자본 형성이 1.3% 성장률을 기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도대체 얼마나 마이너스가 돼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요. 중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는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데 재고는 또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중국 내수나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잘 되어서 호황이냐, 중국 경기가 불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내수도 안 되고 이렇게 과잉 투자, 과잉 설비해가지고 지금 가동률이 툭툭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정자산 투자에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첫째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재고가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재고가 감소하는데 설비 투자가 이렇게 급증을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야기가. 그렇죠? 재고가 고정자산 투자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쳤을 때 압도적으로 그 재고가 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정도 막 이렇게 나와야 두 개 합쳐서 총 자본 형성이 1 플러스 1.3% 정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자산 투자, 총 자본 형성 투자의 그 성장률 기여도로도 지금 이게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느냐? 여러 가지 해외 기관들이나 이런저런 데서 고정자본 투자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될 거다. 3.2%가 아니라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가 앞뒤가 맞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로 하면은 중국의 지금 실질 GDP 성장률을 그만큼 이렇게 이제 까야 돼요. 어느 정도 까냐면은 요거까지 같이 까야 돼요. 1.3도 까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5, 2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뭐 한 3% 이상을 까는 거예요. 5%에서 3% 이상을 까면 한 2%밖에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이 많이 잡아줘봐야 뭐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이 고정자산 투자 통계에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데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정자산 투자를 기업의 설비 투자를 굉장히 부풀렸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국영기업들이 이제 뭐 장들 있잖아요, 뭐 CEO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과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GDP 중국 GDP 통계에 어떤 부풀리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치명적인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국의 취업률과 실질 성장률 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15세 이상 인구 추이를 보면은 2005년부터 2050년까지 이제 20년 동안이죠. 중간이 2015년 정도인데 어쨌든 15세 이상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늘어나고 있지만은 증가세가 이제 굉장히 이제 멈추고 있죠. 사실상 2020년 이후부터는 멈추고 있죠. 이런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주황색은 노동력 인구예요. 말하자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 일을 해서 돈 좀 벌어보고 싶다라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 2020년을 전후로 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연두색의 취업자 수예요.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이것도 거의 뭐 안 늘어나다가 이제 줄어들고 있죠.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이거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보면은 노동력 인구는 2015년을 전후로 해서 거의 이제 7억 한 9천만 명 정도가 한 3천만 명 가까이 줄었죠. 중국의 노동력 인구가 3천만 명 가까이 줄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3천만 명이면 한국 노동력 인구가 맞먹어요.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실제로 취업한 사람들의 숫자는 쭉 왔다가 이제 멈췄다가 그 다음에 2015년부터 감소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7억 한 6천만 명을 살짝 넘는 숫자가 7억 한 3천만 명 정도 때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3천만 명 가까이 줄었죠. 취업자 수가. 근데 중국의 GDP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요 취업자들이 만들어내죠. 중국의 GDP는. 그렇죠? 요 취업자들이 중국의 GDP를 만들어내는데 이 취업자들이 지금 3천만 명이나 줄었어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2천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2,200만 명인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 취업률, 인구 대비 15세 이상 인구 대비 이 취업자 수 이 비율을 나타내는 취업률을 보면은 2005년부터 보면은 계속 줄고 있죠. 얼마나 줄었냐면은 2005년에 72%에 그 육박했는데 2024년에는 62% 밑에까지 줄었죠. 62%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한국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가 저기 선진국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취업률이 지금 거의 이제 선진국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업률이 계속 줄어들면은 이게 뭘 의미를 합니까? 중국의 GDP를 생산해내는 취업자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뭡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렇죠? 이 돈, 이렇게 GDP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줄어든 만큼 성장률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중국의 취업률이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쭉 떨어졌어요. 파란색이 실질 GDP 성장률이고 노란색이 이제 1인당 GDP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뭐 똑같죠. 뭐 어차피. 근데 보시는 것처럼 취업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실질 성장률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중국이.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취업률이
취업률이 이게 2010 이제 그 5년에 72% 조금 못 됐어요. 그것이 62%로 10%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질 성장률이 2005년에 한 13% 정도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13%나 14% 정도 됐다라고 치면은 13%라고 치면은 어떻습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10%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져야 되죠. 그럼 지금 GDP 성장률이 취업률하고의 어떤 그 연관관계로 보면은 3% 정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3% 정도가 돼야 되죠. 근데 특히 이게 쭉 떨어졌다가 이 팬데믹 이후에는 안 떨어져요. 이렇게 수평으로 팬데믹 충격으로 들락날락 하지만 5% 선을 이렇게 해서 안 떨어져요. 요때 특히 이제 GDP 부풀리기가 심했다라는 거죠. 요때 실제로는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취업률 통계로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이제 취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은 GDP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느냐? 안 그럴 수 있죠. 생산성이 높아져서, 1인당 생산성이 높아져서 GDP 성장률이 덜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팬데믹 이후에 중국에 평균적으로 5%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게 중국의 1인당 생산성이 굉장히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좀 이제 취업률과 이렇게 실질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게 이제 2005년 이거 이렇게 해서 쭉 와가지고 이제 팬데믹 거치면서 이렇게 들락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상관관계로 보면은 지금 한 3% 정도가 적정 중국의 GDP 어떤 그 실체 수준일 거다라는 거죠. 이 상관관계로도. 그러니까 취업률이 1% 떨어지면은 GDP 성장률이 0.83%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0.17%는 뭐냐? 생산성 향상이죠. 1인당 생산성 향상이죠. 취업자들의. 그걸 감안해도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이 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성장률은. 그러니까 중국의 실질 성장률이 3%마 정도다라는 게 이제 뭐 대체적인 이제 그 뭐랄까 추정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연구소가 이제 추정을 해낸 거죠. 이게 어디 가서도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이제 분석 자료입니다. 어쨌든 그 중국의 GDP 통계가 이렇게 부풀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제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 이제 뒤늦게나마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이제 통계 조작을 엄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이렇게 중국 경제의 실체를 반영하는 식으로 개선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죠. 거의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이제 그 실제로는 상당히 3% 정도 를 전후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중국이 과연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5년, 10년, 뭐 2040년, 2050년까지 이른바 이제 두 개 100년 해가지고 이제 그 샤광사회 실현하고 중국몽 실현한다. 샤광사회는 이제 실현했다. 모두가 이제 그 굶어 죽는 사람을 없고 다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가 됐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자랑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맞짱 뜨는 G2로서 초강대국을 실현한다. 중국몽을 실현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경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앞선 동영상들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몽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 중국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패권 국가가 미국과 더불어서 맞먹는 그런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회의적이죠. 어쨌든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죠. 오늘 동영상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